안녕하세요, 지필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 살펴보고요. 어제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이슈까지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It's happening right now. With Ripple.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우려로 유가가 120달러까지 거의 올랐었죠. 그러면서 미 증시는 물론 국내 시장도 크게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포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단계가 올라가서요. 거의 중립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시가총액 또한 24시간 기준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상승 종목은 195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22개 종목으로 한 80% 이상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거래대금 또한 어제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진정이 된 상태고요. S&P 또한 한 1%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움직임이 더 좋죠. 이더리움도 2%대 움직이고 있는데 XRP,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1%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자 우선 최근 ETF 상황 잠깐 보면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이때 유출이 좀 있었지만 다시 유입이 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유출이 더 많았죠. 하지만 가격이 조금 반등하면서 그 부분 상쇄시켜주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유출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유출이 나온 적은 처음이죠. 하지만 여전히 12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가격에 본격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보다 최소 4-5배는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자, 메이저 코인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오죠. 오늘이 좀 그렇고요. 자,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이 일단 바닥 자체, 시장 바닥 자체를 끌어올려 주면요.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더 보폭이 커집니다. 자, 어젯밤에 제가 IEA 회의가 10시 반부터 있게 되면서 여기서 결과가 좋고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인다면 아마 시장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본격적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어제 자, 이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유가는 떨어졌죠. 자, 그래서 아직 이 부분 비중 여전히 제 말씀대로 하셨다면은 75대 25, 현금 25%는 보유하고 계셔야 되겠죠. 딱 이렇게 안 되고 비슷하게만 하셔도 되고요. 핵심은 뭐냐? 아직까지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또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대응을 위해서 비상금, 현금 일부라도 꼭 보유하시라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젯밤에 있었던 이벤트들 체크를 잠깐 해드리면요. 자, 미 증시 먼저 보면요. 자, 미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결국은 전일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어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또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이 일단은 나왔는데요. G7 IEA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비축류 방출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방출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은 아쉬운 게 아니죠. 왜냐? 아직은 방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제처럼 패닉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이 부분은 사실 방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어제 다시 이렇게 120달러 가까이 갔다가 다시 급등 직전 수준까지로 내려왔죠. 현재는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선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 크루드 오일이 이렇고요. 브렌트는 약간 높죠. 자, 브렌트 같은 경우도 12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94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 또한 다시 반등을 했죠. 지금은 약간 이 부분 좀 완화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죠. 자, 뭐 당장은 아니지만 금방 끝날 것이다. 그리고 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은 자, 20배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유가는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7 이 석유 급등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 아직 방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시장을 안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석유 흐름을 막는다면 지금까지 가해온 공격보다 20배 더 강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뭐 이란이란 국가를 뭐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전쟁의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 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일단 한 몫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부분은 알리 하메네이 아들인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강경파가 결국은 실권을 잡으면서 모지타파 하메네이를 앞세워서 뒤에서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혁명수비대가 자, 결상전으로 나온다면요. 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순교라는 표현을 쓰죠. 순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에 이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공백을 틈타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예상과 달라졌고요. 그리고 한 중동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큰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전략은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정권 교체와 핵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부 시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위가 거의 잠잠해진 상태고요.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는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원래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이란은 핵 협정을 맺었었죠. 그런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가 맺었던 이 핵 협정은 바보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핵 협정을 맺으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줬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된 알리 이 하메네이는요, 최고 지도자였죠. 종교 지도자로서 자, 핵 개발은 하람이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어길 수가 없었겠죠. 핵 개발에 대한 명분으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핵 개발은 하람이다라고 선포했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봉인을 무효화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강경파가 공식적이든 몰래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지타파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도 등급이 몇 단계로 있는데요. 아직 최고 지도자가 될 정도의 등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로 임명이 된 것은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뒷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뒷배가 강경파일 거라고 보면서 모지타파 하메네이를 당분간은 통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아버지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는 명분도 있죠. 어쨌든 작전 초기에 최고 지도자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었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란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시리아처럼 내전과 그리고 뭐 유혈 사태, 그러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되고 나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쪼개지면서 계속해서 내전에 시달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또 감당이 안 되니까 빠져나간다면은 정말 중동이 더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러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다.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라는 말, 자, 100% 믿고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화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꼭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어젯밤에 시원한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 원유 가격 떨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증시도 안정을 찾아갔고요. 시장에서 자금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 중에서도, 자, 코인 쪽이 더 먼저 빠지죠. 그런데 회복될 때는 주식시장이 먼저 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또 저녁에 미 증시가 또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암호화폐 또한 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응의 초점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다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화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1%, 2% 이런 거 일일이 반응하면 안 되겠죠. 최소 5% 이상, 그리고 가격대, 자, 정고점 근처, 자, 이 상단에서는 당연히 비중 축소 현금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중 축소 현금화 한 이후에 다시 5% 이상 이 근처 가격 구간에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올리시고 현금을 투입시키면 됩니다. 어쨌든 자,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했을 때 50대 50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어느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방도 또는 하방도 열려 있을 때는요, 현금 비중을 반 정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구간 움직이실 때는요, 자, 비중 조절은 25%씩 4분의 1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3분의 1을 하겠다, 30%씩 하겠다. 자, 그래도 되죠. 자,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제 영상 보시면서 비슷하게라도 따라오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평단가 낮아지면서 수량도 좀 늘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몇 번만 더 해도요, 여러분들 수량 자체가 바뀌고요, 평단가 자체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정말 아까운 시간 쓰고 있죠. 자, 이 시간에 대한 보상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고요, 최대한 우리가 이득 보면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한 자리는 표시를 다 해놓죠. 아마 제 영상 꼼꼼하게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ays under the date, Fiat Melly.